제발, 제발. 이 비행기가 뜰 수 있게 해주세요. 지은은 공항 창가에 기대어 속으로 중얼거렸다. 인천국제공항은 폭설로 인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비행기들은 활주로에 얼어붙어 있었고 승객들은 지친 얼굴로 대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타려 했지만 이미 3번째로 취소되었다. 어머니의 병원 침대 곁으로 가야 했는데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건드렸다. 괜찮아요. 여기 앉아서 좀 쉬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검은 코트에 긴 머리를 묶은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눈빛이 따뜻하고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괜찮아요. 감사해요. 지은은 어색하게 대답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여자는 물병을 내밀었다. 추우시죠? 따뜻한 물 좀 드세요. 저도 여기 같았어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려 했는데 그녀의 이름은 수민이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출장 중이었다. 지은은 피아니스트였다. 클래식 콘서트 투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공항의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수민은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요? 그럴 때 제일 힘들죠.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해외에 있었어요. 후회만 남았죠. 수민의 눈에 스치는 슬픔이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시간이 흘렀다. 공항 직원들이 숙박 바우처를 나눠주었지만 호텔은 이미 만석이었다. 수민은 자신의 호텔방을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텐데 같이 가요. 저 믿으세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수민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다. 택시를 타고 근처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내리는 눈이 서울의 밤을 하얗게 물들였다. 호텔방에 도착하자 수민은 먼저 샤워를 권했다. 먼저 하세요. 저는 커피나 타올게요. 방 안에서 지은은 수민의 친절에 감동했다. 낯선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그 친절이 위로가 되었다. 수민은 커피를 들고 들어와 지은 옆에 앉았다. 피아노 치신다고요? 어떤 곡 좋아하세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쇼팽의 야상곡이요. 감정이 깊어요. 수민은 핸드폰으로 쇼팽의 곡을 틀었다. 음악이 방 안을 채우자 두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울어도 돼요. 여기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 서울의 골목에서 자란 이야기를, 수민은 제주도의 바다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한국 사회의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숨겨진 감정들. 지은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온 삶을 털어놓았다. 저 여자를 좋아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그래요? 숨기다 지쳤어요. 그 고백이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했다. 아침이 되자 비행기가 재개되었다. 하지만 지은은 수민의 연락처를 받았다. 다시 만나요?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의 병실에서 수민을 생각했다. 그녀의 따뜻함이 잊히지 않았다. 며칠 후 수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커피 한 잔 어때요? 그들은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거리의 버스킹 소리가 배경이 되었다. 수민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공항에서 당신을 만난 건 기적이었어요.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홍대의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지은과 수민은 카페 창가에 앉아 서울의 봄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피기 시작한 4월, 공기에는 달콤한 향기가 맴돌았다. 제주도 가본 적 있어요? 수민이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항상 콘서트로 바빴어요. 피아노가 제 삶의 전부였죠. 수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가요. 제주도의 바다가 당신의 음악에 영감을 줄 거예요.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명동에서 김밥을 먹으며 웃었다. 수미는 지은의 콘서트에 가서 박수를 쳐주었고 지은은 수민의 회사 프로젝트를 응원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 가족의 기대. 하지만 서로가 있어 위로가 되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수민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되었다. 수민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혜진이라는 여자였다. 그녀는 수민의 회사 동료로 과거의 깊은 관계였다. 혜진은 지은을 보며 질투를 숨기지 않았다. 수민아, 아직도 나 잊지 못했지. 수민은 당황했다. 혜진아, 끝난 일이야. 하지만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우연을 가장해 만남을 만들었다. 지은은 불안했다.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민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대학 때 만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반대해서 헤어졌어요. 아팠죠. 지은은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한여름 밤, 그들은 남산타워에 올랐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진 그곳에서 수민은 지은을 안았다. 너만 사랑해. 그 포옹이 모든 것을 잊게 했다. 가을이 되자 지은의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지은은 수민의 어깨에 기대 울었다. 엄마가 나를 이해할까요? 수민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처럼. 하지만 혜진의 간섭이 심해졌다. 그녀는 수민의 회사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수민이 여자를 좋아한다더라. 한국의 보수적인 직장 문화에서 이는 치명적이었다. 수민은 스트레스로 지쳤다. 어느 날 지은은 혜진을 만났다. 수민을 놓아주세요. 혜진은 비웃었다. 너처럼 약한 애가? 수민은 나랑 다시 시작할 거야. 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수민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할까? 수민은 놀라 안았다. 안 돼. 너 없인 못 살아.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다.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이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그들은 공항에서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수민은 지은을 제주도로 데려갔다. 바다를 보며 수민은 말했다. 여기서 영원히 함께하자.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혜진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다. 지은과 수민은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이곳이 내 고향이구나. 지은이 말했다. 수민은 미소 지었다. 응, 여기서 자랐어. 바다가 항상 위로가 됐지. 그들은 한라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제주의 도라르방, 그리고 그들의 미래. 결혼할 수 없어도 함께 살자. 수민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서울로 돌아온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혜진이 수민의 집에 찾아왔다. 수민아, 나 임신했어. 수민은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혜진은 울며 말했다. 우리 마지막 밤 기억나? 그때 지은은 문밖에서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휘청였다. 수민은 혜진과 과거의 남자처럼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다. 아니, 혜진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못했다. 배신이야. 지은은 달려나갔다. 수민은 지은을 쫓아갔다. 아니야, 오해야. 혜진은 거짓말해. 하지만 지은은 귀를 막았다. 나 믿지 마. 우리 끝내자.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왜 그래? 지은은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엄마, 저 여자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놀랐지만 딸의 손을 잡았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가서 풀어. 수민은 혜진을 대면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해? 혜진은 절망적으로 말했다. 너를 잃기 싫었어. 미안해. 유수민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녀는 지은을 찾아갔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수민은 무릎 꿇었다. 믿어줘. 너만 사랑해. 지은은 용서했다.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사회의 압박이 컸다. 지은의 콘서트에서 소문이 돌았다. 그 피아니스트가 레즈비언이래. 관객이 줄었고 지은은 상처받았다. 수민은 지은을 위로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 봄이 다시 왔다. 그들은 부산으로 여행했다. 바다를 보며 지은은 피아노를 쳤다. 수민은 눈을 감고 들었다.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여름, 고조되는 갈등. 혜진이 다시 나타나 사과했다. 미안해. 행복해. 하지만 그녀의 친구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수민의 가족이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 사랑은 안 돼. 결혼에 수민은 반항했다. 아빠, 제 행복이에요. 가족의 반대로 수민은 고통스러웠다. 가족의 반대는 컸다. 수민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수민은 대답했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지은도 자신의 가족과 마주쳤다. 어머니는 받아들였지만 오빠가 반대했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포기해. 지은은 흔들렸다. 수민아, 우리 힘들어. 고조되는 긴장 속 그들은 서울의 한옥마을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한국 문화처럼 우리 사랑도 전통을 이어가자. 수민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수민의 직장에서 해고 위기가 왔다. 성소수자라는 소문 때문에 수민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나 때문에 미안해. 수민은 미소 지었다. 너 때문에 행복해. 회복 후 그들은 결심했다. 함께 해외로 가자. 하지만 지은의 콘서트가 남아 있었다. 대형 홀에서 공연하는 날, 지은은 무대에 올랐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민은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공연 후, 혜진이 다시 나타났다. 수민, 마지막으로 말할게. 나 진짜 임신 아니야? 미안해.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라졌다. 지은과 수민은 안도했다. 가을 바람이 부는 날, 그들은 한강에서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겨울, 최악의 위기. 수민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수민은 제주도로 내려갔다. 아빠, 용서해줘. 아버지는 말했다. 내 행복을 인정할게. 돌아와. 수민은 기뻤지만 지은과의 거리가 멀어졌다. 전화로 싸움이 잦아졌다. 너 가족이 더 중요해. 지은의 말에 수민은 상처받았다. 새해, 지은은 제주도로 갔다. 눈 덮인 한라산에서 수민을 만났다. 미안해. 너 없인 못 살아. 수민은 안았다. 나도. 화해의 순간이었다. 화해 후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봄에 지은은 새 앨범을 냈다. 제목은 공항의 기적. 수민은 프로듀서로 도왔다. 앨범은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었다. 레즈비언 피아니스트의 사랑 이야기. 일부 비난이 있었지만 지지자도 많아졌다. 젊은이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여름, 그들은 제주에서 휴가를 보냈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우리 결혼식 여기서 할까? 수민의 농담에 지은은 웃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그러나 수민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혜진의 친구가 온라인에 소문을 퍼뜨렸다. 수민이 배신자야.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 믿자. 가을, 지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서 수민은 지은을 지켰다. 내 곁에 있을게. 지은은 감사했다. 어머니의 유언은 내 사랑을 지켜뒀다.
그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겨울, 고조되는 드라마. 수민의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다. 미국으로 1년. 갈까? 수민이 물었다. 지은은 울었다. 가지마. 하지만 수민은 갔다. 돌아올게 이별의 아픔이 컸다. 지은은 피아노에 매달렸다. 음악이 유일한 위로였다. 미국에서 수민은 매일 전화했다. 사랑해. 하지만 거리는 멀었고 오해가 쌓였다. 지은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예슬이라는 피아니스트. 그녀는 지은에게 관심을 보였다. 수민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지은은 흔들렸다. 수민이 돌아온 날 공항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지은은 예슬과 함께였다. 미안해, 수민아. 우리 끝내자. 수민은 충격받았다. 왜? 지은은 말했다. 너 없인 너무 외로웠어. 대신의 순간이었다. 수민은 서울로 돌아와 울었다. 왜 나를 버려? 지은은 후회했다. 예슬과의 관계는 얕았다. 그녀는 수민을 그리워했다. 봄, 벚꽃 아래에서 지은은 수민을 찾았다. 미안해. 너만 사랑해. 수민은 용서했다. 다시 시작하자.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한국 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사랑은 자유야. 상담사의 말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 그들은 제주에서 작은 집을 샀다. 우리 집의 가족들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수민의 아버지는 행복해라 라고 말했다. 가을 콘서트에서 지은은 수민을 무대로 불렀다. 이 사람 덕분에 음악을 할 수 있어요. 관객의 박수가 쏟아졌다. 겨울, 눈 내리는 공항에서 그들은 다시 만난 기적을 기념했다. 영원히 함께. 결국 그들의 사랑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젊은 레즈비언 커플들이 영감을 받았다. 인권운동에 참여하며 그들은 행복을 찾았다. 사랑은 승리했다.